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행님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심이 민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심만,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 2명이라고 거론됐었는데 결국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덕수 대행의 영향인 것이냐? 김구식 시장께서는 왜 불출마했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크가 물론 본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뭐 억울하다는 걸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 경선을 하는데 1차 컷오프에 4명으로 압축할 때 지금 뭐 김문수 장관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전체 여론조사 추이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좀 불안감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제가 볼 때는 이 한덕수 총리를 대망론을 띄워가지고 데려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오 시장의 그런 고민 속에서의 어떤 결심을 하게 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고민이 좀 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중립적인 중도 확장성의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오히려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사실 설 자리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경선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굉장히 강한 불만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출마 결심하기 전에 당 지도부도 만났고 또 한덕수 총리도 예방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알려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본인 외에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흐름 자체가 불출마를 결심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방아쇠는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보경께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도 확장 가능성 이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옮겨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일부분 옮겨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강고한 극보수의 정책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간자, 그러니까 중도 지역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유승민, 오세훈 이런 후보들을 잘 살려서 경쟁에서 어쨌거나 이벤트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을 사전에 다 이렇게 못 일어나게 지금 거꾸로 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의 욕망은 되게 컸었고 사무실까지 만들었었고 기정사실화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보다 한덕수 총리를 농립하려고 하는 친윤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당내 주류에서는 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선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극보수로 갇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답게 여러 합리적인 중도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됐을 때 그나마 대선이 우리 국민들을 덜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도 다음 대선에서는 좀 어디인가 선택하는 맛이 있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습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점점 더 적어져 보입니다. 처음에 15명 이상이 거론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급격히 부상하는 얘기가 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소리 들어보고 복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이재명 전선의 빅텐트는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외의 분들 이낙연, 김부겸 혹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다 참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의를 두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결례가 되죠. 포퓰리스트한테 정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지. 이재명 후보 당선의 경우에 위험성, 이미 이제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사실은 반명계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복 의원님께 그거 좀 지금 반명계까지 포용하는 빅텐트를 보수 진영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빅텐트란 말이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계열 그 정당까지 포함이 됐을 때 이 최대한 포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빅텐트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과 손을 잡는다 했을 때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이 갖고 있었던 현재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합칠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민주당 쪽에 좀 가까웠던 인사로서 예. 그 부분을 좀 함께 이 대선에서 자기 편으로 가져갔을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난번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이낙연 씨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만 골몰해 있었고 결국 그것이 당내 분열로 이어졌었고 현재 이재명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이낙연 씨 정치 세력으로부터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그 이낙연 전 총리와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합쳐도 결국 글씨는 빅텐트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의 텐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구리 시장 저 빅텐트라는 구성이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한덕수 대행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도 다 그 텐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텐트에는 제가 볼 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경선 열차에는 지금 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갖고 있는 지지율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가장 1차적인 합류 대상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빅텐트를 치는 거고요. 그다음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무실도 내고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그 지금 후보 갖고 있는 그 지지율조차도 사실은 빅텐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텐트의 이야기 되는 게 지금 우리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낙연 총리 계열의 정당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미래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병헌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떨어져 나온 분들인데다가 일정 정도 어떤 역사적 그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호남 우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가장 강고한 층이 호남 지지층입니다만 호남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호남 우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 우파들의 지지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가 이끄는 그 정당의 이낙연 전 총리까지를 엮으면 사실상은 빅텐트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나 뭐 이렇게 나경원 후보 같은 분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빅텐트에 들어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들어올 명분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계엄을 어떻게 보면 저 계엄을 비호했거나 또는 뭐 탄핵을 반대했던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빅텐트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가 예컨대 한동훈 후보라든지 예.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렇게 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사와는 이렇게 분리해내고 싶은 그런 황골탈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당의 후보,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예. 빅텐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복 의원님 뭐 근데 저 전제가요. 한덕수는 빼고잖아요. 홍준표 시장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빅텐트를 얘기했고 예. 한덕수는 빼고 빅텐트. 이거는 저는 온전한 그냥 한 텐트도 아니고 반쪽 텐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에게 유리한. 예,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 뭐 당원들 의견 반영 비율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 있었지만 결국에 경선룰이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추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두 번의 전당대회 속에서 거의 80% 가까운 당내 지지를 얻고 있었고 현재 뭐 지지도도 강고하게 나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선까지 얼마 시간이 없어요. 5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과거처럼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한다.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가 당원, 그다음에 바깥에 절반 정도가 국민인데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대신에 약 100만 샘플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그것을 국민 참여로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